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1월 2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하는 날입니다. 3대 지수 두 팔번여 환영했습니다. 역대 최고 지수를 기록하며 장이 마감되었고요. 오늘 조 바이든의 취임식, 그리고 이 취임식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오늘의 통키 뉴스까지 함께 엮어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Sustained by faith, driven by conviction, and devoted to one another and the country we love with all our hearts. May God bless America,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America.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이었지요. 참 감동적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오늘 취임 연설에서 하나된 미국을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미국은 그 역대 어떤 시기보다도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빈부의 격차로도 분열되어 있고요. 사상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요. 인종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요. 미국이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엮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미국을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모쪼록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4년 뒤에 재선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찢겨진 미국을 하나로 엮는데 정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미주놀도 바라봅니다. 오늘 취임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죠. 제니퍼 로페즈의 이 노래도 참 감동적이었고, 저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그랬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고, 이 시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몇 주 전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그 곳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고요. 또 다른 폭동과 소란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초대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초대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짚으며 이를 넘어 하나가 되어 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전한 상황 속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전직 대통령들에는 트럼프는 빠져 있습니다. 현 미국을 비춰보면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취임을 했다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의 힘을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현재 바뀌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별히 40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여기에 일자리가 사라진 코로나의 사태를 짚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인권, 인종차별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백인 우월주의자나 인종차별 발언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를 위해,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모든 불법과 질병,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는 미국의 재건은 미국 내 좋은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았던 것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힘들고 인종차별을 두렵게 하는 순간 많은 분열이 있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한 헐리데이 때도 킹 목사님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되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킹 목사님의 바람대로 분열된 미국이 저는 하나로 다시금 뭉쳐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연합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다시금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분열되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다르게 나아가야 되고 현재 상황보다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연방의사당에 난입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취임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과 미국 곳곳에 여성들이 단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의 모습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미주노는 그 부분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당의 난입 사태 이후에 반란 사태가 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더불어 본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그것이 미국이자 민주주의이고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그 자신의 의견을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합일점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결국 진정 우리 미국의 위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 취임식을 통해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며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세계 리더들과 협심하며 전 세계 롤 모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못한 거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국민들을 위해 잠시 침묵 속에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죠. 현재 코로나와 미국 내 분열, 인종차별 등 모든 요소들에 위협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밑조늘 가족 여러분,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희사모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포지션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께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모든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과사는 있지만 분명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갈라진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이 틀려서 한때 우리가 싸우고 분리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들이 우리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하나됨이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최근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한인들,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이들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곳곳 한인사회 곳곳 도움의 손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좀 정치에 함몰되지 마시고 깨어나서 하나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서 함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바이든의 취임식에 모든 3대 지수가 화답했습니다.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보여주었고요. 특별히 푸르름으로 바뀐 곳곳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빵 주식을 비롯해서 대형 테크주들 강하게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금 무너진 재건하는 아메리카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주공 1기 분들과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반독점 규제, 디지털세를 비롯해서 빵 주식들에게는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과 노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지금 완전히 무너진 미국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바이든 행정부와 각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나로 손을 합치는 모습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것들은 굳이 분석해드릴 의미가 없고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 것인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바이든 주식, 해리스 주식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선반영되어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 장세를 받고 있고 취임식을 전후해서 지금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가 선거 때 보여줬던 모든 공약들이 100%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조정 장세를 거친 바이든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는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바이든의 공약을 가지고 공약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친환경, AI, 그 다음에 5G,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점검하시면서 시대에 역행하지 마시고요. 시장과 맞서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분명히 한 번은 홍역을 치를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식시장도 깊은 조정을 받을 건데요. 당분간은 조정보다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저와 저희 미주노 스태프들의 판단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모쪼록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간추린 통키 뉴스 이어집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일로부터 취임 전날까지 증시 상승률이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미국 국민이 바이든 대통령 뽑은 작년 11월 3일 대선일로부터 어저께까지 S&P 500 지수는 12.8%가 올랐고요. 이는 비교할 만한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928년 11월에 대선을 치른 허버트 후버 대통령 이후 92년 만에 최고치라고 마켓워치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매체는 최근 증시 상승이 바이든 당선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지자들로서는 오히려 당선인 기대 효과를 얘기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고요. 최근 미국 증시는 코로나 여파에 대응한 제로금리 등 통화, 재정 정책의 새 행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요. 그러나 당선인 기간의 주가 흐름이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취임 이후에는 분명 조정이 올 겁니다. 실제 대선 후 취임 전까지 증시 상승률이 13.3%로 역대 1위인 후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8개월 만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을 겪어야 했고요. 대선 후 취임 전까지 증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대통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당시에 S&P 500 지수는 19.9%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증시는 그 시기를 극복하고 오름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제일 자동차 그룹 FAW와 함께 생산하는 순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모델 ID.4가 있습니다. ID.4 크루즈의 가격을 경쟁 차종인 테슬라 모델 Y보다 싼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어찌됐든 테슬라의 모델 Y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렴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폭스바겐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첫 번째 순수 전기 SUV ID.4 크루즈의 보조금 제외 가격을 19만 9,900위안, 약 한국 돈으로 3,399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한 번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한 번 충전에 550km를 달릴 수 있는 ID.4 크루즈 모델의 가격은 21만 900위안, 이제 중국 돈이거든요. 약 3,739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인도를 개시한 테슬라 모델 Y 크로스오버 차량의 가격대는 약 5,779만 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폭스바겐은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만든 전기차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요. 또한 폭스바겐이 75%의 지분을 가지고 보유한 폭스바겐 아누이 자동차도 2023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는 테슬라를 앞지르기에는 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의 브랜드 자체가 이거 미국 현지에서도요,
뭐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가장 돋보인 국가의 증시는 어디였냐면 대만입니다. 무려 92%나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영국 소식 잠깐 알려드릴까요? 영국의 런던 금속 거래소가 트레이더들이 소리를 지르고 수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금속 거래를 해오던 입회장을 영구 폐쇄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폐쇄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나 수신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헤지펀드,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홍콩 사무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홍콩에 근무하던 20여 명의 엘리엇 직원들은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로 근무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런던으로 근무지를 옮긴 2018년 초부터 탈홍콩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올해부터 홍콩 내 트레이딩, 투자 활동을 중단했으며 사무실 폐쇄는 최근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지만 관련이 없으면 지금 옮기지는 않겠죠. 아마존과 포드 자동차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고 있습니다. 약 26억 5천만 달러, 2조 9,163억 원이거든요. 하나로 자금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자금 유치에는 T-로웨 프라이스 피델리티, 아마존 코지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리비안은 이번 자금을 포함해 그동안 약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기업 가치는 276억 달러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는데요. 리비안을 창업한 RJ 스퀘린지 최고 경영자는 R1T, R1S 모델과 아마존에 납품할 배달용 차량을 출시하는 올해는 중요한 해라고 전했습니다. 리비안은 올해 픽업 트럭인 R1T와 스포츠 유틸리티 SUV R1S가 미국 내 차량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앞서 2018년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지금 두 차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들은 항상 소개를 할 때 한 번 충전으로 얼마를 가느냐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R1T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에 300마일, 약 482km를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1만 1천 파운드를 적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리비안은 아마존으로부터 배달용 밴 10만 대의 주문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리비안은 향후 중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해 한 번 충전에 400만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의 전기 차량도 출시할 계획이고요. 일단 MIT를 나온 엔지니어 출신 스케린지 CEO가 지난 2009년 리비안을 창업했고요. 이 회사는 현재 3,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양산을 위해 2017년 1,600만 달러의 미쓰비시 자동차의 일리노이즈 노멀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상화폐의 대장은 비트코인이잖아요. 2등이 누군지 아시죠? 이더리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서 3년 만에 최고가 경신을 넘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비아콤, CBS가 새로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오는 3월 1일, 4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비아콤 CBS는 3월 4일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에서 파라마운트 서비스를 시작한 뒤 3월 25일 북유럽, 올해 중반 호주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비아콤 CBS의 기존 OTT 서비스인 CBS 올엑서스와 제공하는 MTV와 니켈로디언, 코미디 센트럴,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 콘텐츠 2만여 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할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넷플릭스 주가 폭등한 거 아시죠? 지난 4사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CBS OTT 분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배터리 개발업체인 스토어닷이라고 있습니다. 5분 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블룸버통신 20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토어닷의 중국 내 파트너인 이브 에너지에 의해 생산돼 시범적으로 일회용 스쿠터에 사용돼 왔습니다. 이 회사의 도론 바이오도로프 최고 경영자는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으면 오늘 2025년 양산을 개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제 싸움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분 안에 충전이 된다? 야,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회사들 지금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들은요 총력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황금알을 낳는 어휘가 아니라 정말 전 미국 전 세계 시장을 올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머리 좋은 이스라엘 업체에서 해냈네요. 대한민국 뭐합니까? 이런 기사를 전 할 때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수많은 천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많이 좀 안타깝네요. 그쵸? 비트코인이나 미국 기술주들의 거품, 여기 기술주에는 나스닥의 대부분의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도이치뱅크 전문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거품이 끼어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그 다음 미국의 기술주다라는 사실. 넷플릭스 소식 안 전해드릴 수 없네요.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만 명을 넘어섰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넷플릭스가 껑충 뛰어 올랐는데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페덱스 아시죠? 항공운송망 6,300명을 감원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이죠. 이베이가 한국 내 온라인 장터를 매각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베이가 한국 내 온라인 장터의 매각 가능성. 쉽게 말해서 한국의 옥션과 지마켓을 지금 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베이 활용 이용자는 총 1억 8천만 명으로 연매출의 11%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 오픈마켓의 1위가 옥션 G마켓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위 밑으로 추락한 것 같은데 옥션마저 손을 떼면 이베이마저 손을 떼면 G마켓 옥션은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교만한 콧대 흐름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출혈 경쟁, 아무튼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저는 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호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뉴스 사용료를 강제 법안하는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해외 자본이 몰렸다라고 하는 기사네요. 직접 투자하며 채권 매입이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포드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독일 공장을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의 히스로 공항, 터키 이스탄불의 작년 유럽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영국 코로나도 너무 심각한데 텔레그램 앱도 제거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단체들이 애플에 소송을 걸고 났었습니다. 즉 애플이 앱스토어에 텔레그램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극우 세력이 이용하는 팔로와 마찬가지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거든요. 텔레그램 일단 한국의 엠번방 사건으로 좀 안 좋은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은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회복 못하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캐나다도 보잉 737 맥스 운항 금지를 해제했는데 여러분 보잉 주식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보잉 주식은 여러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잉 주식은 4년 동안은 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 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